명상하는 이들 사이에 자주 얘기되는 인디언 우화가 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야, 다툼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함, 우월감,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할아버지는 다른 한 마리 늑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준다.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다.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믿음이란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손자의 질문이 당돌하다.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절묘하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선악이 대립하는 상황과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우선 내 안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지금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둘 중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명상, 참 마음이 따뜻해란 책인데요. 해민 스님도 추천할 만큼 명상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명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다 아시다시피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은 의학인 메디신과 그 어원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엔 치료하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명상은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으론 어느 시대 못지않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 상태를 잘 알아채고 마음을 스스로 보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배영대 작가는 30년 가까이 신문기자로 살아왔는데요. 젊은 시절 우연히 숭산 스님의 화두를 접하며 본격적으로 명상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 후 틱나탄 수행 프로그램 등 국내외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마음 챙김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국제인증 MBSR,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현재 근현대사 연구소장 겸 학술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명상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내가 늦게나마 명상에 크게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직접 해보니 명상은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뭔가 신비스럽고 난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오해도 바로잡고 명상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대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은 개인적 힐링을 넘어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명상으로 깨우치는 행복한 인생, 명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의 평화, 명상이 불러온 삶의 변화들, 이렇게 세 파트 안에 명상의 본질과 중요성, 또 그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본문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시작. 내 마음을 찾는 마인드풀리스. 명상은 마음을 탐구하는 일이다. 철학을 이성의 학문이라고들 하는데 명상을 접한 이후 그런 생각이 좀 달라졌다. 마음을 모르고 이성의 변주로만 철학사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도 명상의 관점에서 나는 내 마음을 알라는 의미로 풀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나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 내 머리와 가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거리를 걷거나 의자에 앉거나 자리에 눕거나 밥을 먹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떠나지 않는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런 내 마음을 크기나 넓이로 재보고 싶다. 미묘하기 짝이 없는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잴까? 기억을 더듬어 보자.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상에서 나는 얼마나 옹졸하게 살아가는가? 집에서 식구들과 다투고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와 티격태격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창한 일로 다투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좋은 음악을 듣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조차 상대방과 서로 취향이 조금만 다르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한번 나빠진 기분은 또 다른 행동으로 확장된다.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내 기분이 좋으면 싱글벙글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곧바로 다시 틀어진다. 마음의 날씨는 변덕이 너무 심하다. 너무 흐린 마음의 날씨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복잡 미묘한 마음을 관리하며 사는 삶의 기술이 명상이라고 본다. 밴댕이 속보다 좁은 마음이 때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기도 하는데 그 크기가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넓어지기도 한다.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면서 사는데 잘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한 번 날개짓에 구만리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의 세계가 우리 마음일 수 있다. 옹졸한 마음 씀씀이에 대붕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붕의 날개 달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 한번 돌이키면 대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것을 접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된다. 오래 축적되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과 행동이 습관이다. 습관이 우리를 기계처럼 살게 한다. 대개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듣거나 행동을 접하면
즉각 눈살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가?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다. 이렇게 기계처럼 작동하는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명상이다.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 세상에는 명상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 그중 내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명상은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요즘 유행하는 마인드풀니스다. 마인드풀니스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된다. 마음 챙김의 반대말은 마음 놓침이다.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 사이에 우리 습관이 있다. 마음 놓침의 습관을 마음 챙김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을 챙기고 살 것인가, 놓치고 살 것인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2014년 2월 3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마음챙김 혁명이라는 표제에 특집이 실렸다. 마음챙김 명상이 미국 전역의 기업과 학교, 병원 등으로 퍼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음챙김 명상이 21세기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존 카바친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카바친 박사가 1979년에 만든 MBSR은 본래 의료 프로그램이었다. MBSR은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로 번역된다. MBSR 수련에 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기너스 마인드다.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할 때는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의미다. 자칫 오만해지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초심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를 처음처럼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명상을 할 때 처음처럼을 속으로 되뇌곤 한다. 명상에는 고수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오래 하면 익숙해지기는 하겠지만 처음처럼의 마음을 잊어버리기도 쉽다. 처음처럼은 간절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뭔가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게 된다. 그 늪에 빠지면 간절함이 사라진다. 잘난 척하는 마음에는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카바치는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하는 이들에게 마치 자기 목숨이 거기 달려있는 것처럼 수련하라고 권한다. 한국 선불교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다.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유지하라고 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 있더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잠시라도 짬을 내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오직 모를 뿐. 마음의 바다 위의 일렁이는 생각이라는 파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비판적 분석, 논리적 추론은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런 생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고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알아차리는 동물이기도 하다. 알아차림의 영어 표현은 awareness인데 이는 자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우리 생각은 긍정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습관이 있듯이 생각에도 관성처럼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 개인이나 사회의 온갖 갈등은 우리 생각 습관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 습관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개인과 사회 분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의 습관에도 알아차림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건이 닥치거나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이나 판단을 알아차려 보자.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또는 아,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는 것이다. 생각을 억누르고 강제로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두통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고통을 줄인다는 것은 고통을 관리한다는 말. 명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안정되어 뇌가 변화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명상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상을 많이 하면 사람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소통하는 일이 우리 삶의 기본이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잘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티가 난다. 잠을 못 자거나 잘 먹지 못하면 얼굴부터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과 잘 놀고 잘 소통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먹고, 자고, 놀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결국 병이 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암의 주요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가 과중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스트레스는 고통으로 번역할 수 있다. 잘 먹고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해야 한다. 명상도 일종의 운동이나 취미로 생각할 수 있다.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마음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즉 고통이 있게 마련이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없는 삶은 없을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상수다. 고통이 없으면 삶도 없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줄이고 줄이다 보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통을 줄인다는 것은 고통을 관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고통과 대결 자세를 취하게 된다. 고통이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인과 현인이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고통의 역설을 이야기한다. 아픔에 저항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고통의 크기를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다음 공식으로 이해한다. 임상심리학자이자 명상가인 크리스토퍼 거머의 설명에 따르면 아픔은 사고,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 삶에 찾아드는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리킨다. 저항은 아픔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한다. 예컨대 몸을 긴장시키거나 아픔을 사라지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아픔이 불가피하다면 저항을 줄임으로써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저항이 제로라면 고통도 제로가 될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서적 아픔이 클 때 시도해봐도 좋다.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기겠는가? 아픔이 느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아픔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아픔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을 관찰해보자. 그러면 고통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명상에서 말하는 고통의 역설이다. 스트레스, 즉 고통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의 주요 조건이다.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명상도 없을 것이다. 마음 챙김,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꾼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이고 등락, 즉 고통과 이별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불행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나는 지금 행복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마음챙김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스트레스나 고통 또는 불만족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일까?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나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챙김 명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고통을 느껴야 명상의 의미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무리를 걷거나 공중에 뜨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틱 나탄 스님의 말이다. 날마다 우리는 온갖 기적 속에 파묻혀 살면서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초록색 나뭇잎,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아이의 검은 눈동자,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우리의 두 눈. 이 모두가 진짜 기적이다. 마음 챙김과 BTS Love Yourself.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여인숙이라는 시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고 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손님을 맞이하는 여인숙에 우리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루미가 말하는 손님은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을 가리킨다.
기쁨, 절망, 슬픔 같은 감정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이다. 이런 불청객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루미가 제시한 방법은 오늘날 마음챙김 명상과 유사한 점이 많아 참고할 만하다. 13세기 루미 시대의 인간이나 21세기 인간이나 감정을 조율하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루미는 감정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대로 모두 존중에 맞아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개 듣기 좋은 소리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거슬리는 소리에는 반대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수용하기 거북한 손님도 문전박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어떤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전화위복의 시각이 루미가 쓴 시에 깔려 있다. 중국 고사성어에 세옹지마가 있다. 말을 기르던 노인이 말을 잃고 얻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다시 화로 변하기도 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려준다. 무상이란 무슨 뜻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얘기다.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워한다. 큰 슬픔도 오래 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세상살이다. 시간의 흐름과 만물의 변화는 철학의 오래된 주제다.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때 도는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화와 복이 잇따라 돌고 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화여, 복이 거기에 기대어 있다. 복이여, 화가 거기에 잠복해 있다. 화와 복이 서로 의존한다는 얘기다. 불변의 화와 복이 각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노자는 발음과 기이함, 조음과 요망함을 추가로 예로 들며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다시 요망한 것이 된다. Love Yourself는 MSC 명상의 지향점. Love Yourself는 실제 마음챙김 명상의 중요한 주제다. 미국에서 2010년경 유행하기 시작한 마음챙김, 자기연민 명상에서 Love Yourself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영문 앞글자를 따서 MSC 명상이라고 한다. 이를 만든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머와 크리스틴 네프의 책 제목에 MSC 명상의 지향점이 잘 드러나 있다. 거머의 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다와 네프의 Love Yourself가 그것이다. 우리는 대개 남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부드럽게 온정을 베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머와 네프는 이 점에 착안했다. 약점이나 결함이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자신에게 연민을. 이것이 MSC 명상의 기본 출발점이다. 자기 연민이 자기 세계 속에만 안주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연민에서부터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의 의미, 타인 사랑과의 관계를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연민이란 우리가 품는 연민의 대상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따뜻이 껴안으세요. 그러고 나면 더 고귀한 길로 나아가 남들까지 껴안게 될 겁니다. BTS의 노랫말을 다시 감상해보자.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비열함. 그리고 어떤 순간에 깨어 있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에 무리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루미, 여인숙. 불면의 밤이 깊어진다면 마음 챙김이 대안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기원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잘 쉬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다. 성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면에는 스트레스의 어두움도 자리 잡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공 모델이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저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와 대담할 때 그는 아픈 기억을 들려줬다. 허핑턴 포스트를 창업하고 나서 2해가 지난 2007년 4월 6일 그는 사무실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광대뼈가 부서졌으며 오른쪽 눈가를 4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시력을 잃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하는데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물었다. 이것이 성공인가? 그는 다음과 같은 답을 찾아냈다. 성공에 관한 전통적 정의에 따르면 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온전한 정의에 따르면 사무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죠. 내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이가 40대 이상이라면 특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수면 전도사로 나섰다. 수면 혁명이라는 책까지 펴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숙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 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 비결, 즉 전문성과 창조성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성공과 휴식의 리듬이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잠을 자며 쉬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는 자기 싫어서 자지 않겠는가? 제대로 잠 못 드는 현대인, 불면증은 또 하나의 현대병이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낮에 있었던 아쉬운 일, 내일 더 해야 할 업무 등이 꼬리를 물고 머리를 맴돈다. 자리에 누워서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릴레이다. 성공을 향유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삶의 모순을 줄여볼 수는 없을까? 오프라 윈프리 역시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데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유년의 기억이 있다.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14살에는 미숙아까지 출산하는 등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슈퍼소울 선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담하며 느낀 점을 그는 이렇게 풀어놓았다. 수천 번 쇼를 진행하면서 대화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길 원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대화가 가져온 변화들.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소통보다는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잘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과 불통의 이유 아닐까?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는 데서 갈등과 오해가 싹튼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mindful listening, 즉 마음챙김 듣기다. 경청과 마음챙김 듣기가 곧 명상이다. 틱나탄 스님은 잘 듣는 일, 즉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데는 다만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자기 속을 털어놓아 모두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이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고통이라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행동이다. 마음챙김 듣기는 마음챙김 말하기와 짝을 이룬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 마음챙김 듣기와 마음챙김 말하기가 함께 어우러져 마음챙김 대화를 이룬다. 마음챙김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쌍방향 대화로 진행되는 질 높은 대화다. 성숙한 대화의 출발점이 마음챙김 듣기이며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틱나탄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듣기와 말하기의 대화 중심에서 마음챙김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대화의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마음챙김에서 챙긴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배려한다는 뜻이다. 마음챙김에서 챙김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다. 마음 챙김 듣기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내면의 상처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의 마음을 성난 호랑이에 비유하곤 한다. 성난 코끼리라 해도 무방하다. 성난 호랑이나 코끼리는 이리저리 마구 쏘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끝내 말썽을 일으킨다. 내가 혹시 성난 호랑이가 된 적은 없는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자. 누구나 갑자기 화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화를 내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한순간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인간 세상의 온갖 불행은 다름 아닌 성난 호랑이를 제멋대로 풀어놓는 데서 출발할지도 모른다.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찾는 마음 여행을 잠시라도 떠나보면 어떨까? 홍당무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쥘 르나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묵상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시영 박사도 아침마다 발을 주무르며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라는 구절을 외우며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명상 구절을 만들어 아침에 눈 떠서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삶이 더 건강해지고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